시간인데요. 메타버스 기반 메타인지 업, 논리적 사고력 업, 영어 수업을 디자인하고 공간을 만든 미출 외국어 고등학교 심화영어 2 팀입니다. 네, 오늘 저희의 수업과 공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목차는 총 4가지로 잡아보았습니다. 수업 개요, 수업 과정안, 수업 공간 소개, 그리고 의의 및 제언 사항입니다. 네, 우선 수업 개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목은 심화영어 2이고요. 과목 위계상 심화영어 1을 학습하고 나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전문교과에 편제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지금 미출 외국어 고등학교 특목고에 있기 때문에 심화영어를 2학년 전체가 배우는 과목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같이 참여한 친구들은 2학년 6반에 있는 박혜인 설지 학생과 8반에 김경빈, 김한진, 유아은, 이하연, 정정아 학생과 그리고 저 교사 조혜리 이렇게 8명이 같이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수업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한 결과 수업 주제는 미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글을 읽고 1차 시 이해 점검을 하고 그리고 2차 시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저희가 요약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 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용 플랫폼은 스팟 버추얼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스팟 안에 저희 공간을 업체에서도 같이 디자인을 도와주셨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저희 학생들이 직접 내고 그 안에 패들렛을 제작하면서 수업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이 수업을 개발하게 된 목적은 저희가 아무리 외국어 고등학교에 있다고 하더라도 심화 영어 2라는 과목의 특성상 심화된 내용 그리고 글의 주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글의 영어 난이도가 꽤 높은 글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개별화된 속도로 독해 학습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전체가 함께하는 수업에서는 쉽게 가지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개별화된 속도로 저희가 독해를 학습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매 시간 이후에 친구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원서를 다루면서 이 부분은 어떤 걸 가리키고 그리고 이 요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한 친구가 질문한 내용을 그 다음 친구, 다다음 친구 계속해서 중복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 번에 해결을 하면서 그리고 2차 시의 경우에는 읽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진도에 쫓겨서 쉽지 않지만 이 기회에 메타버스 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조금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보자 라는 의도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자 역할을 분담했는데요. 처음엔 핑크색에 나온 것처럼 해보고 싶은 수업 아이디어를 모두 공유를 해보고 공간 구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어떻게 구성되었냐면 실제로 교육계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교육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그리고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그 메타버스 관련 매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함께 모이게 된 거라 그 교육 관련 친구들이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고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어떤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가 라는 부분을 매체에 관심 있는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더 살을 붙이면서 풍성하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시 수업 디자인은 8반의 김경빈 학생과 김한진 학생이 맡아서 해줬고 그리고 2차시 수업 디자인은 박혜인 학생, 설지 학생, 정정 학생이 같이 했고 그리고 공간 수정과 패들렛 제작은 매체에 관심 있었던 유한 학생과 이하연 학생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같이 지켜보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디자인하는 건 가능하지만 성취 기준이 무엇이고 성취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백워드 디자인이라는 수업 설계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을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총 2차 시의 수업을 만들게 되었네요. 수업 과정안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차 시에는 메타버스 공간에 우선 친숙해지는 활동, 그리고 팀 빌딩, 그리고 나서 전체 메인홀에서 팀별 읽기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간단히 가져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를 친구들이 활용해 본 적은 있지만 이게 쓰는 공간마다 디자인한 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적응하는 과정, 이 공간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인홀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한번 팀을 구성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개의 경우는 recognition과 non-recognition이라는 공간, 두 공간을 분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recognition 방으로 그리고 다른 팀은 non-recognition 방으로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방은 이해한 친구들, 그러니까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게 recognition 방이고 이해하지 못한 내용, 질문이 있는 점을 공유하는 게 non-recognition 방이어서 각각의 방에서 적합한 내용을 패들렛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리한 내용을 그 팀만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방을 바꾸어서 같은 절차에 한 번 더 밟은 다음에 이 패들렛이 저희가 공감하기도 되고 댓글 달기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해서 답을 달 수 있는 건 답을 달아보고 그리고 똑같이 질문이 있는 것들은 공감해 보면서 학생들이 이해하는 부분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즉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정리 평가는 non-recognition 공간에 적힌 내용에 관련에 대해서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제가 피드백을 제시할 예정이고요. 혹시나 recognition 부분에 틀린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피드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이제 2차 시 토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고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그 전까지 피드백 받은 부분들을 정리하고 본인이 몰랐던 부분 그리고 질문했다가 해결된 부분을 복습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시는 말씀드렸듯이 토론, 즉 아이들이 직접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세션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는 같은 공간에 모여서 이제 메인홀에서 1차 시의 읽기 자료 피드백 사항에 대한 이해 점검을 할 예정이고 이 메인홀에 안쪽에 recognition 방과 non-recognition 방에 있던 패들렛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여서 함께 전체 이해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개는 이번에는 팀을 4가지로 나누어서 내용별 핵심 질문을 각 공간에서 팀별로 토론하게 됩니다. 저희 한 학급이 대략 20명에서 24명 정도 사이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4팀으로 나누면 딱 적당하게 친구들이 발언 기회를 얻기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핵심 질문을 미리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각 팀별로 토론을 하고 내용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평가로는 각 팀에서 베스트 스피커를 선정하고 그 친구가 같이 모였을 때 이 토론한 내용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전체 친구들이 파이널 피드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것이 좋았고 무엇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표현해 보았던 내용들 그것들을 함께 되돌아볼 수 있는 일종의 엑시트 티켓 느낌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수업 공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공간은 왼쪽에 보이는 사진과 같은데요. 전체 디자인 모티브는 코스모스였습니다. 꽃처럼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아이디어였고 색깔 배색은 고민하다가 꽃처럼 만들자에서 이제 대표님이 아이디어를 좀 주셔서 핑크와 노랑을 활용해서 코스모스처럼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의 특징은 메인홀을 중심으로 노란색 공간입니다. 메인홀을 중심으로 1차 시와 2차 시 활동을 위한 모든 공간으로 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서 뭔가 모르는 부분, 다시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메인홀에 와서 PDF 파일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요. 개별 모니터가 책상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 해당하는
학습 차시에 해당하는 읽기 자료를 미리 심어두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자유롭게 클릭해서 보고 본인 학습지 체크를 하면서 이해 내용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면은 왕관과 고양이 귀들이 널려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같은 팀을 이룰 수 있도록 집어서 쓴 친구들끼리 같은 팀에 가도록 팀 빌딩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Recognition Room은 생각보다 단촐해 보이지만 전혀 단촐하지 않습니다. 각 공간 벽면에 있는 패들렛은 동일하게 있는데요. 학생들이 여러 명 몰렸을 때 각각의 패들렛을 조금 더 쉽게 보면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스크린을 배치하였고요. 그리고 패들렛을 열어보면 Recognition에 해당하는 각 부분을 구분해 놓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한 부분을 직접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1인칭 시점에서 보면 실시간으로 뭔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Non-Recognition Room의 경우에는 똑같이 생긴 패들렛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질문의 형태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네, 2차 시 수업에 활용되는 공간입니다. 2차 시 수업에는 디스커션 룸들이 있는데요. A, B, C, D 총 4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화면에 챕터 관련 핵심 질문 2가지가 각각 있고 이 2가지를 구글 문서에 심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도 하면서 이 내용을 정리도 할 수 있게 설계된 방이고요. 그리고 빈 벽에는 토론에 대해서 누가 베스트 스피커인지 혹은 다른 칭찬, 뭔가 피드백이 있다면 붙일 수 있도록 스티키 노트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수업을 디자인하고 실제 학교 친구들이랑은 활용을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저희 팀 내에서 모의 수업을 한번 해보았었는데 그 결과 의의 및 제안을 한번 도출해 보았습니다. 우선 의의의 경우에는 각자 본인의 속도에 맞게 학습하고 그리고 본인이 아는 내용, 모르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메타 인지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개별화된 학습이 가능하다. 같은 시간 안에서 개별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찾았고요. 그리고 한 교실에서 독립된 공간의 느낌으로 토론 수업이 가능하다. 저희가 같은 공간에서 메타버스에 입장하더라도 그 방 안에서만 구성원들이 토론 내용이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된 느낌으로 저희가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한다면 다른 팀의 토론, 어딘가 열띠게 토론하고 있는 부분 이것이 많이 들리면서 약간의 간섭 현상도 일어나곤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덜하게 토론 수업을 가능하다라는 점을 의의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재원의 경우에는 토론 수업을 해보니까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학생들의 자리가 근거리고 학생들이 목소리가 조금 크다면 그 마이크 간 간섭이 일어나서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 친구 목소리가 같이 타고 흘러나온다든지 해서 조금 어지럽게 들리는, 오히려 어지럽게 들리는 현상 그리고 말할 때 약간 시차가 있어서 직접 듣는 친구들이 만약에 가깝게 있다면 직접 듣는 게 먼저 들리고 메타버스 상에서 조금 늦게 소리가 전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토론용으로 활용하겠다면 교실보다는 각자의 공간에서 원격 수업에서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직접 공간을 둘러보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사진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직접 한번 공간에 들어가서 1인칭 시점으로 공간의 구석구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습이 지금 저희 전체 공간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정말 코스모스처럼 예쁘게 꽃 모양으로 있죠. 지금은 탑다운 뷰여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뷰였는데 한번 1인칭 시점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메인홀에 있고요. 그래서 마우스를 누르고 이렇게 두리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책상 하나에 앉아서 있는데요. 책상에 앉으면 바로 시야에 제가 심어둔 원서가 뜨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이번 학기에는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즉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책, 유발 하라리의 책을 원서로 읽고 있는데요. 이번 수업에서는 Chapter 9, 16, 17, and 19 총 4가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이 부분을 넣어두었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수업용으로만 쓰게 되고 이 링크도 학생들에게만 공개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메인홀을 둘러보면은 이제 키보드로 조작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메인홀에서 아까 보았던 이런 왕관 그리고 고양이 귀들이 있고 앞에는 바로 Non-Recognition Room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장을 하면 보셨던 패들렛이 등장하고요. 저희 친구들이랑 모의 수업하면서 대강 몇 가지만 먼저 적어보았는데 이렇게 클릭하면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고 질문과 답변들 적어둘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Reload 하면은 새로 고침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볼 수 있고 Open in New 탭 하면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거를 대비해서 각 벽면마다 같은 화면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이동을 해봅니다. 들어와야 이 룸이 보여서 그 옆에 있는 룸은 Recognition 룸이 보이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미 수업 때 약간 정리해본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예정이고요. 1차 시가 이렇게 끝나면 메인홀 앞에 있는 아까 보셨던 그 패들렛과 동일하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패들렛 이 화면을 같이 친구들과 앉아서 보면서 아는 내용, 모르는 내용 한 번 더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시가 되면 여기 보이시는 DCBA 디스커션 룸으로 각 모둠이 떨어져서 들어갈 예정이고요. 핵심 질문의 경우에는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서 미리 받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팀을 정한 다음에 각 팀이 이 공간으로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아직 질문이 나오지 않아서 여기 화면에 심지 않았는데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 이 화면에 그 토론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글 닥스를 올려놓아서 친구들이 정리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렇게 빈 벽에 저희가 스티키 노트를 배치해서 누가 잘했는지 혹은 피드백, 응원의 메시지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디스커션 룸끼리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A, B, C, D 모두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할 예정이고 다시 디스커션 룸으로 빠져나오면 다시 메인홀이 나오게 되는 중앙으로 쉽게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좀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경험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재밌어 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성취 기준을 같이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팟을 한번 이번 학기에 이용해보고 든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The more experienced students have, the more they learn.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할수록 더 많이 배운다. 새로운 공간에서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면서 우리 사회가 사실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메타버스도 충분히 각광받고 조금 더 많이 상용화될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자양분을 미리 학교에서 경험하고 쌓을 수 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업에 잘 녹아들 수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계속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시도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Did you have lunch? Yes. Yes. Was it great? It was So delicious. nice.
Great. Good for you. If you're ready, let us begin our class. Okay, let's have a seat. Hanjin, have a seat, please. Okay, great job. 자, 우린 지금까지 책을 읽고 있었어요. 미래 사회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떤 책을 읽고 있었죠?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맞아요. 우리 24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을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Chapter 9 Immigration과 Chapter 16 Justice를 배우고 있었죠. 오늘은 이렇게 배웠던 두 가지 챕터에 대해서 리뷰해보고 we're going to check our comprehension. 우리의 이해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To be honest, we have a special teacher who designed this lesson with me.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한 친구들이 있어요. 박수로 불러볼까요? 네, 우리 박수로 한진이, 경빈이 앞에 나왔는데요. 오늘의 수업 의도랑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차시를 준비하게 된 김한진 그리고 김경민입니다. 저희는 일단 1차시에 수업의 그 개발 의도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또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의 일부 챕터 중 저희가 또 선정했던 게 바로 몇 가지죠? 네, 맞습니다. 저스티스라는 부분과 또 이미그레이션. 그래서 이 정의와 이민이라는 챕터를 읽고 여기서 그 읽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알고 근데 이 점에서는 난 이건 모르겠다. 이처럼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직접 구분해 보면서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과 그리고 메타인지 여러분 제가 한 개의 퀴즈를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 역량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메타인지 맞습니다. 바로 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메타인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런 메타인지 향상을 목적으로 저희는 구성해보았습니다. 또 자신이 모르는 것을 학생끼리 서로 협력을 통해 서로 아는 지식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도 해오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저자 누구였죠? 네, 하라리. 이 하라리가 전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보고 그 작가가 전하고자 했던 그 의미를 한층 더 나아가서 이런 의도에서 말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1차시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의 경민이가 이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발 의도와 목적을 알아보았는데요. 추가로 1차 시에 대한 수업 구성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까지 보셨던 이제 저희의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메인홀에 개인별로 배치된 컴퓨터를 통해 사전에 선별된 21가지를 위한 21가지 제언의 특정 챕터를 먼저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그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recognition 방과 non-recognition 방으로 나누어 자신이 아는 것은 recognition 방에 있는 패들릿,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것은 non-recognition 방에 있는 패들릿에 작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작성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단 패들릿의 글을 읽어보면서 댓글을 통해 나도 이런 거 몰랐었어 라고 하면서 공감의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단 답글에 대해서 난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 라고 서로 댓글을 달아주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식의 구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해답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어드바이스를 얻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디스커션 방으로 이동해서 토론하는 방식까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와우. 와우, 훌륭합니다. 우리 경빈이가 설명했던 것처럼 we are going to divide our class into two teams. 그래서 두 가지 팀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팀 크라운하고 팀 캣 이어스가 있는데 우리 지난번 토론 수업 때 했던 것처럼 크라운을 집거나 캣 이어스를 집어서 팀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각자 원하는 거를 집어서 팀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같은 걸 집은 친구들끼리 같은 방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동해 볼게요. 오, 고양이 귀가 혹시 부족한가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금방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다 놓았습니다. 집어가면 돼요. 음, 다 완료됐을까요? 네, 다 완료된 것 같습니다. 네, 다 되었다면 팀 크라운은 recognition 방으로 갈 거고 팀 cat ears는 non recognition 방으로 이동해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이 위에 스크린을 클릭해 보면 우리가 배웠던 텍스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수업 메타코그니션 테스트 해보고자 하는 거였으니까 let us see whether you know what you learned or not. 그래서 배운 걸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justice랑 immigration 부분만 다루게 되니까 그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PDF 한번 잘 확인해 봤나요? 네. 네. Yes. 잘 읽어봤다면 우리가 아는 내용은 recognition room에서 정리를 할 거고 non-recognition room에 가서는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해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준비됐으면 이동해 봅시다. 예. 예. 여기는 지혜 혼자인가요? 우리 팀 크라운이 한 명밖에 없어서 한 명은 여기서 움직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정화가 사라져서 아,
혹시 recognition 방으로 가줄 친구 있을까요? 제가 크라운이 근데 잠깐만요. 리커그니션 방. 선생님, 네. 저희 이거 A, B, C, D 중에 어디에다가 달아야 될까요? A가 immigration이고 B가 justice로 달면 될 것 같아요. 냉. 한 recognition 방으로 갑시다. 네. 네, 잘 시작하고 있나요? 우리 A 부분의 immigration, B 부분의 justice 입력하면 돼요. 네. 훌륭합니다. 벌써 하나 달기 시작했네요. 저희? 첫 번째 질문, immigration에서 나왔고, 이렇게 계속 질문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네. 잘 해보고, 우리 크로스 체크 한 다음에 recognition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justice도 이제 입력하기 시작했네요. 서로 쓴 내용 체크해보고 틀린 내용 있으면 수정도 해보고 아니면 더 추가할 내용 있으면 서로 얘기도 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on recognition 팀 지금 적고 있는 건가요? 네. 네, 적고 있어요. 아직 작성 중이군요. 네. 정의 단원에서 The global economic system is ceaselessly stealing on my behalf. 무슨 뜻인지? 이거 뜻. 잘 모르겠다. 근데 그 부분은 나도 좀 읽으면서 어려워, 헷갈렸던 조금. 것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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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정의 파트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단어라든가 쓰는 용어 같은 것들이 많이 어려워서 이거 자체를 약간 정의 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맞아. 우리 패들릿에 한번 적어보자. 오케이. 지금 저스티스 질문에 아, 세계 경제 시스템이 응.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계속 멈출 수 없이 계속해서 훔친다라는 거에 대해서 누가 질문 달아줬는데 여기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한 기업에 있잖아 투자를 했어. 응. 근데 그 기업이 내가 내 이름으로써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하는 거지. 나는 여기에 주식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근데 내 정보를 이용해서 얘는 내 이름으로써 뭔가 더 사회에 나쁜 짓을 하구나. 살짝 이런 걸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너네 생각은 어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진짜. 이게 좀, 주식 아니지. 응. 투자의 관점에서 좀 예시를 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아. 확실히. 투자로 다가가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기는 해. 음. 또 뭐가 있을까? 맞아. 정의 부분이 단어가 응. 많이 어려웠어가지고. 맞아. 그랬었지.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이거 다 한번 체크를 해보고 여기 마무리가 되면은 네. 이동을 해볼게요. 네. 네. 프로필 사진이 엄청 강렬. 다 완료된 건가요? 완료됐으면 옮겨보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아직 쓰고 있어요. 아직 쓰고 있군요. 그럼 정리되는 대로 Non Recognition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Injustice World Justice 있고 관점들 잘 정리하고 있군요. 다 썼어요. 네, 이제 다 됐으면 Non Recognition 방으로 같이 이동을 해봅시다. 네. Non Recognition 방 친구들 다 됐으면 크로스체까지 했나요? 와. 네, 우리 네. 이제 Recognition 방으로 스위치해서 이동해 봅시다. 우리 Non Recognition 방에서 질문을 많이 올려줬었는데 답변 달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한번 달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보고 달 수 있는 건 한번 달아봅시다. 네. 네. 좋네요.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 사이에 뭔가 좀 쓴 것 같네요. 뭐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저는 A 부분에서 지역적 우월성을 객관적 우월성이라 착각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질문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친구한테 답변을 해줬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친구한테 따로 답변한 건가요? 어디 있지 답변이? 아니요? 네. 아, 밑에 있었군요. 여기 답변 있었네. 우리 네. 답변한 내용은 이따가 한번 같이 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얼추 확인한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다 같이 모여보도록 할게요. 네. 나오실래요? 레커니션 방도 잘 했나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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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또 쓰긴 썼네요. 확인을 잘 했을까요? 백그라운드까지. 아무래도, 네. 네. 우리 자, 됐으면 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recognition 방, non-recognition 방 둘 다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협동하면서 우리가 모르던 거 혹은 아는 것들을 잘 정리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recognition 방 먼저 보면은 우리가 immigration이랑 justice 두 가지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justice에 조금 더 최근에 배운 거에 많이 디테일이 와 있네요. 이미그레이션 파트도 한번 같이 꼭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자, non-recognition 파트도 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남겨줬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적 우월성이랑 객관적 우월성 관련해서 지혜가 답변을 남겼는데요. 같이 한번 설명을 네. 들어볼까요? 제가 설명하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한국이라는 지역 내에서 너무나 당연히 그 문화적인 그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정의롭다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더 넓은 범위, 사실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 라는 것으로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잘 설명을 했는데 여기다 조금 첨언을 하자면 우리 이 문장에 있었던 구절이 Culturists often confuse local superiority with objective superiority라는 문장이었죠. 여기서 local이라는 것의 뜻이 어떻게 될까요? 지역의. 맞아요. 지역적인이고 objective superiority랑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대말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가정한다면 objective가 조금 더 general? 그렇죠. 객관적인이란 뜻에서 좀 더 나아가서 더 넓은 의미로 더 보편적인에 가까운 뜻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이해한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저스티스 질문들이 많은데 주로 단어들이 어렵게 사용된 것도 그렇고 이게 보통 한 단어가 있으면 이 사람이 조금 더 어렵게 쓰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짚었다라고 생각해서 원래 기준이 되는 단어를 보고 반대말인지 비슷한 말인지 그걸 구분해 가면서 의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조금 더 우리가 심화 영어에 가까운 능력치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의역이 되려면 언어를 네. 먼저 학습을 많이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과제를 좀 부여를 해볼게요. 오늘 잘 마무리를 했는데 다음 시간 디스커션 전까지 첫 번째 recognition 파트 보면 immigration만 이렇게 적죠. 네. 우리가 이미그레이션 파트는 조금 더 보고 읽어보고 이해를 하는 걸로. 그리고 non-recognition 룸에 나왔던 질문들, 답변들 한번 보면서 어떻게 내가 나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한번 더 키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거 바탕으로 친구들이 뽑은 주제로 토론을 할 거니까 잘 준비해서 모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네, 우리
오늘 준비 잘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